생방송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김현욱의 굿모닝. 지금 시간은 8시 12분입니다. 네. 이번에는요, 여러분의 건강을 책임지는 치유비책 시간입니다. 네. 오늘의 주제, 바로 한국인 중에 무려 60%가 감염이 돼 있으며 와. 국제암연구소가 규정한 발암 물질이기도 합니다. 이것에 감염되면 키도 안 클 수가 있고 빈혈에 심지어 심혈관 질환까지 올 수가 있다고 합니다. 어우, 네. 이게 뭘까요? 여러분 혹시 감이 오시나요? 정답은 바로 다들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헬리코박터균인데요. 오늘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이승남 가정의학과 전문의 그리고 송영섭 한의사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그리고 아침 여왕 김민숙 씨. 안녕하세요. 굿모닝. 네. 헬리코박터균. 네. 약간 겁나기도 하고 그런데요. 네. 진짜. 혹시 네. 뭐 선생님 가족 중에는 앓고 계신 분이 있으신가요? 한두 명 정도는 다 걸려 있는데 사실 제 절친 있잖아요. 네. 늘 만나서 점심 같이 먹고 네. 함께 노는 친구가 어느 날 헬리코박터균 검사를 했더니 나왔대요? 나왔대요. 오. 그래서 이제 약 먹고 네. 치료를 한다 하는 얘기를 듣고는 네. 사실 저도 검사하고 치료하기는 오. 좀 겁나서 네. 헬리코박터가 들어있는 균이 들어있는 유산균 있잖아요. 네, 그걸 네. 없애는. 그때서부터 네. 즐겨 먹고 있답니다. 헬리코박터균이 들어있는 유산균이 아니고 헬리코박터균을 없애는. 없었는데 도움을 주는 네, 그러니까. 헬리코박터균을 드신 건 아니죠? 큰일 날 뻔했네. 헬리코박터균이 얼마나 위험할까요? 김민숙 씨는 네. 주변에 절친들이 많으신데 다 뭐 문제가 있는 분들이 네. 한 분씩 나오고 있는데 아, 예. 절친이라고 하면서 본인 얘기를 하시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고. 그럴 수도 있죠. 네네. 이 헬리코박터균이 얼마나 위험한 건가요? 얼마나 위험하냐면요. 네. 우리가 이제 애들은 한 20%, 음. 우리 중장년은 한 70%, 네. 노인이 90세 된 사람 90% 정도가 감염이 되어 있는데 이게 무서운 게 뭐냐면 급성이염, 만성이염, 위궤양, 십이지장궤양, 그다음에 위암, 위림프종 이런 암까지 일으킬 수가 있는데 문제는 뭐냐? 급성이면 그냥 앓고 지나면 끝나는데요. 네. 만성 위염은 언제부터 걸리냐? 10세 전후에 걸려요. 음. 증상이 거의 없으니까 아. 그걸 쭉 끌고 가다 보면은 만성 위염이 바로 그 위축성 위염이 됐다가 장상태가 됐다가 위암으로 암으로 변하기 가요? 때문에 그렇게 무섭습니다. 아니 지금 저희가 이제 헬리코박터균 그러니까 솔직히 60%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많은 네. 분들이 보시면서 에이 그렇게 많아? 이러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워낙 헬리코박터균 프로젝트 뭐 해가지고 막 광고도 많이 그렇죠. 나오다 보니까 네네. 그냥 흔한 어떤 우리 감기 같은 걸로 생각하시는 분들도 네. 많이 있을 것 같고 자 이럴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MC진 그러니까 저하고 최정 씨하고 네. 김미숙 씨 그다음에 날씨를 책임져주는 남혜정 기상캐스터 이렇게 네 명이서 예, 예. 과연 헬리코박터균이 있는지 없는지 60%라고 했으니까 제가 네 명이 검사를 받았는데 이 중에 이제 반 이상이 나와야 60%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걸 한번 검사를 받아봤거든요. 자, 이 장면을 먼저 여러분께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불어 넣기만 하시고 뱉으실 때는 한동안 하시면 3분 동안 비가 다 쓰러진 사람 있죠? 1분만 아직도요? 와. 두근두근합니다. 저는 사실 네. 그 내시경으로 검사를 하는 건 줄 알고 굉장히 긴장을 하고 예. 그랬는데 너무 간편하게 이렇게 호흡만으로도 결과가 정확하게 나왔나요? 근데 예, 저는 원래- 간편하지는 않았어요. 왜냐면 3분 동안 보는 게 힘들었어요. 와, 네. 진짜 너무 저 힘껏 넘어가는 불었나? 줄 특히 알았어요. 김현욱 씨가 제일 힘들어하시죠. 아우 너무 힘껏 불었어요. 저는 그냥 온 힘을 다해서 풍선 불듯이. 검사하는 게 이제 세 가지가 있는데 네. 혈액 검사가 있고 네. 바로 요소 호기 검사가 있고 네, 위 네. 조직 검사하는 게 있는데 네. 정확도는 위 검사하는 게 제일 정확한데 왜 정확하냐? 그걸 갖다가 헬리코박터균만 보는 게 아니라 위 여러 상태를 볼 수가 가지를. 있어요. 만성인가 아. 아닌가? 네. 근데 요소 호기 검사도 위 검사만큼 정확한데 네, 네. 혈액 검사는 이게 정확도가 많이 떨어져요. 혈액 검사는 밀게 안 되고요. 네, 네. 그래서 검사를 했는데 결과 나왔죠? 나왔습니다. 자, 지금 막 아니야. 긴장하고 있는 사람들 있죠? 자, 지금 남혜정 기상캐스터만 없네. 지금 밖에서 날씨 준비하고 예. 보고 있을 거예요. 선생님, 네. 선생님, 선생님.
선생님 저게요 감염되어 있다고 해도 저게 막 지저분하거나 나쁘거나 그런 건 전제 아니죠. 조건을 자꾸 네. 까시는 거 보니까 약간 뭐 감기 같이 그냥 네. 늘 걸릴 수 있는 그런 증상인 그러니까 거죠. 누구나 다 오를 수가 있는데 네. 이게 뭐냐면은 예. 우리가 이 헬리코박터균 걸린 사람 중에서 100명이 있다. 네. 그럼 한두 명이 암이 생긴단 말이죠. 네. 그게 위험한 거죠. 그게 문제가 그러니까 되고요. 빨리 치료해야 예. 되는 거죠. 위궤양이나 희비지양 네. 얘기하면 위궤양 환자의 한 70%, 희비지양 환자의 그러니까. 한 90%가 네. 균을 갖고 있는데 이 균을 제거를 안 하면 잘 안 납니다. 너무 쉽게 보지 말아라 이거예요. 그렇죠. 자, 과연 폭탄납니다. 어떨까요? 잠깐만요. 안전주의 잠깐, 위험이 잠시, 있습니다. 결과 공개하시기 전에 어? 위험에 해당하면 최혜정 시사님 야! 안전이에요? 우와. 오, 우리가 이상하네. 반 이상이 네. 지금 네. 위험하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나머지 3명 중에 보니까 최혜정 씨하고 남혜정 씨하고 이름이 똑같더라고요. 네. 네, 두 분이 다 안전이에요. 어머나. 와, 야. 혜정은 안전하네. 혜정은 네. 안전해요.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 둘이 문제네요. 이승기하고 이제 형욱 씨는 어떻게 될까 봐야죠. 네. 끝났고 봐야 돼요. 어떡해. 그렇죠. 네. 네, 그러면 우리가- 둘 중에 이제 위험이 나오는 겁니까? 나 위험해요? 네. 진짜예요? 예. 검사를 해봤더니 네. 헬리코박터균이 남혜정 씨나 최혜정 씨는 아주 깨끗해요. 예. 그러니까 우리 저기 미숙 씨 같은 경우에는 약간 균이 있는데 네. 우리 김영욱 씨 나 같은 많아요? 균이 무지무지하게 많아요. 이유가 뭘까요? 위내시경 검사 언제 해봤어요? 위내시경 작년에 했죠. 그때 이 균이 있었죠. 아니 그런 얘기 전혀 없었어요. 검사 안 했을 가능성이 있고요. 네. 암만 해도 그 음식하고 네. 그다음에 술도 드시고 그러다 보면은 네. 옮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생기는 것 같고 김민숙 씨 같은 경우는 중간 네, 정도 네. 있기 때문에 네. 이 정도는 이제 위내시경을 해서 네. 위 속에 쉽게 생각하면 돼. 모든 사람이 재균 출혈하는 건 아닙니다. 네. 어떤 경우는 하느냐? 만성 위염이 있거나 집안에 위암 가족이 있거나 아니면 위암 수술을 받았거나 아. 이런 경우에 그럴 경우에는 꼭 치료를 받아야 되는 거가 바로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게 위암으로 변할 수가 있고 예. 만성 위궤양이나 만성 희비지양 궤양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꼭 재균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네, 저는 정말 제가 위험에 있어서 다행입니다. 나머지 세 분은 레이디잖아, 맞아요. 레이디. 그러니까요. 이분들이 위험에 있어봐야 어떻게 되겠습니까? 저게 그때 네. 균자가 붙어 있으니까 상당히 저게 조심스럽고요. 네. 저는 그래도 위험군이 한 분 계셔서 좀 그나마 안심인데요. 자, 그러니까 4명 중에 반, 반 김민숙 맞죠. 씨와 제가 예. 어쨌거나 진짜 5, 60%가 헬리코박터균의 위험 아래 있다라는 게 이제 밝혀졌네요. 딱 맞았어요. 예, 그러면 이게 그러니까. 한의학적으로 네. 봤을 때 자연적으로 이 균이 치료가 될 수도 있나요? 이 헬리코박터 네. 균 같은 경우는 그 위에서 아주 강한 위산이 있는데도 살아남는 균이에요. 그게 얼마나 이게 그러니 대단한 이거는 거예요? 제균이나 멸균, 뭐 항생제나 이런 거를 먹지 않고서는 네. 거의 그냥 자연적으로 박멸되는 경우는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 그래요? 어. 아, 그러면은 저는 뭔가를 먹어야 되는 거예요, 이제 지금부터? 그렇죠. 근데 이제 위 네. 검사를 해서 아까 얘기했지만은 네, 네. 내시경상의 만성 위축성 위염이나 장상폐 같은 게 없는 경우 네. 집안에 위암 걸린 사람 있어요? 없어요. 그럴 경우 아닌 경우에는 먹을 네. 필요가 없고요. 아. 그건 이따가 다 음식으로 또 알려 드리겠습니다. 네, 아.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예. 검사는 비용도 사실 궁금하거든요. 저희는 이제 사실 방송 때문에 무료로 촬영을 하긴 했는데 네. 실제로 검사 비용은 어떻게 되나요? 근데 가서 검- 뭐 이거 부는 거 하나만 했으니까 네. 비쌀 것 같지는 않았어요. 네. 그러니까 부는 거가 이제 네. 비용 검사가 할 때 일반으로 할 때 한 4, 5만 원 들고요. 네. 어. 그 보험이 되면 한 8천 원 정도 들어요. 비싸다. 이 내시경 검사도 자기가 아파트 할 경우에는 우리가 네, 4, 5만 원이면 되는데 예. 그 수면 내시경 따로 있고요. 네. 그렇지 않고 그냥 할 경우 비용이 10만 원 정도 올라가고요. 네. 병원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뭐 아. 대학병원은 좀 특징이 때문에 비쌀 수가 있으니까 근데 그게 크게 부담은 가지 부담되는 선은 않습니다. 예. 아니군요. 저 김민숙 씨 네. 정신을 좀 차리세요. 네, 그러니까요. 지금 약간 충격을 네. 받으신 것 좀 같아요. 굉장히 위생에 신경 쓰는 예. 편인데. 아니 이거 위생과는 상관이 없네. 아, 자, 이거 빨리 판넬을 치워버리죠. 이것 때문에 지금 굉장히 지금 신경 거슬리는 끝까지 보고서요, 그다음에. 그러면 검사 비용은 그 정도고요. 네. 치료 비용은 또 어느 정도인지 궁금해요. 아, 치료 치료. 비용 네. 자체는 얼마 안 들어요. 네. 왜냐하면 이게 다 보험이 되기 때문에 네. 그거는 10,000원 미만 수준이니까 큰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네. 자, 그러면은 우리가 그동안 잘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헬리코박터균 몰랐던 부분들도 많고 저도 네. 이런 검사 자체를 처음 받아봤습니다. 네네. 자, 진짜 헬리코박터균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알아보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자, 저희가 지금 상자를 3개를 준비했어요. 네. 굿 모닝이라고 쓰여져 있는데 이 상자를 한 번씩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굿자부터 열어볼까요? 굿. 예, 저는 이제 굿을 해야 될 지경이에요. 아, 입술이 나왔는데. 나왔는데 네, 저희가 이 예. 부분을 영상으로 한번 준비했는데요. 예, 예. 영상 보고 OX 퀴즈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뭔가요? 아, 헬리코박터균에 엄마와 감염이 뽀뽀하는 됐다면 아기인데요. 아, 감염될 수도 있으면 O 아니면 X. 아. 뽀뽀를. 자, 뽀뽀를 뽀뽀만으로는
괜찮을 하면 것 같은데요, 저는. 될까요? 안 될까요? 이게 이제 옮겨지냐 안 옮겨지냐일 것 같은데 자, 하나, 둘, 둘, 셋. 된다. 하면 입니다. 안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네. 면역력이 약한 예. 아이나 네. 병이 그럼요. 있으신 분들 같은 네. 경우는 좀 조심해야 된다. 저는 저 갓난 아이들한테는 네. 충치균도 옮을 수가 있기 때문에 네, 뽀뽀도 하면 안 들어본 된다는 얘기를 것 같아요. 들었거든요. 모든 균들은 다 뽀뽀를 통해서 옮겨질 수가 있어요. 아니라요. 헤르피스도 얼마예요? 네, 헤르피스. 그 제가 아기 놓으면은 네. 며느리랑 시어머니랑 이렇게 다투는 것 중에요. 어머니께서 음식을 씹어가지고 아이한테 넣어주고. 할머니가 아우, 할머니가. 그것도 안 좋은 거. 아, 네, 할머니께서. 자, 어떻습니까? 예. 정답은 O입니다. 그러니까 위험하다. 이제 키스를 하면은 헬리코박터균이 옮을 수는 있어요. 예. 근데 가벼운 뽀뽀나 그냥 일반적인 키스에서 그렇게 옮는 게 아니고 네. 한 분이 이제 헬리코박터 감염자예요. 네. 근데 이제 바로 직전에 키스하기 직전에 약간의 구역질이나 뭐 이렇게 헛구역질이 이렇게 뭔가가 해서 좀 예, 올라오면. 위쪽에서 이게 올라왔을 때 내용물이 예, 그때 이제 키스를 했을 때 그게 옮길 수가 있고요. 네. 또 김민숙 씨가 얘기하셨듯이 네. 어머니가 이렇게 씹어가지고 애기들한테 이제 먹을 거를 주는 예. 경우 같은 경우가 제일 많이 위험한 헬리코박터 경우죠, 진짜. 감염되는 경우라고 진짜 보시면 위험합니다. 됩니다. 사랑을 하지만 사랑과 더불어 헬리코박터균을 주입시키는 그런 결과가 되는데 우리가 영화상에서 이런 경우 많이 보잖아요. 너무 사랑하다 보니까 네. 연인끼리 술 마시고 토하는데 키스하는 장면이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네. 이런 경우가 위험하다는 거죠. 그러면 걸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유 내가 조심해야겠다. 예를 잘못 들긴 했지만 그런 거 제가 봤거든요 영화에서. 현욱 씨 예. 술 마시다가는 키스를 좀 자제해 주세요. 그쵸? 아니구나. 저 아무한테나 아내가 키스해요? 보고 있습니다 지금. 아무한테나 예. 키스하나 봐요. 아니 저희 보니까. 술도 안 마시고 왜 예. 갑자기 그런 아니, 당황스럽네요. 아니 그러니까 이제 이 결과보다 당황스러운데요. 그러니까요. 제가 점프가 심했습니다. 제가. 네, 두 연인끼리도 번째. 연인끼리도 그러면 키스하면 좀 위험하네. 네네. 그러니까 상대편이 균이 없으면 상관이 없죠. 예? 균이 없으면. 서로가 그러니까. 네. 균이 없으면 상관없어. 그러니까 아이고 당연한 거 아닙니까? 예. 그러면은 뭐 연인 사이에 이거 확인을 해야 되나요? 키스 전에. 네, 혹시 균이 있으시면 오셔서 저희 병원에서 호기 검사한 다음에 그러니까. 균이 있다 없다고 합격하신 자 이게 분들과 분위기가 너무 좋은데 예. 잠깐만 그거? 일단 이승남 선생님 병원으로 좀 가보자고 뭐 이렇게 할 수도 없는 거 아니에요? 예. 참 제가 이제 가까운 데 가시면 됩니다. 우스갯소리 한번 했어요. 예. 네네. 자 이번에 그것 모자 한번 열어볼게요. 네. 이건 뭐죠? 여러 가지 그 장기들 장기. 모형이 있는데 예. 네, 자 이것도 제가 영상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확인해 보시죠. 다 같이 아. 찌개 먹기. 네. 찌개를 많이 먹는 가족들의 모습이 있습니다. 예, 예. 이런 경우 그러네요. 우리가 흔히 나눠 먹는 음식 문화잖아요. 예, 자 어떨까요? 자 하나, 둘, 셋. 찌개도 네, 이건 이것도 쉽습니다. 마찬가지로 네. 어떻게 경우에 보면은 따라서, 숟가락을 뽀뽀와 같이 넣어서 비슷한 쓰게 원리일 것 되면은 같아요. 예, 입으로 들어가니까. 네. 예, 요거 어떤가요? 어떤가요? 정답은 O입니다. 아 역시. 그렇죠. 예. 예, 우리나라 사람들이 뭐 일본이나 이런 쪽에 비해서 헬리코박터균 좀 보균 확률이 좀 높은 게 같이 네, 뭐 네, 국을 같이 먹거나 찌개를 같이 이렇게 한 숟가락으로 해가지고 같이 먹거나 아니면 뭐 먹으면서 젓가락 같은 게 네. 이렇게 닿거나 해가지고서는 좀 감염이 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경우들이 네, 많아요. 네, 그래서 네. 그런 식습관은 좀 버리고 이렇게 따로따로 떠서 이렇게 좀 드시면은 네. 헬리코박터균에서 좀 벗어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은 좀 없어 보이지만 맞아요. 사실 네, 그게 이제 네. 위생적인 부분이 있다 이런 네.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네. 그리고 또 가족 중에 만약에요. 혹시 네. 한 명이라도 헬리코박터균에 감염이 됐다면 나. 나머지 가족들도 다 저 혹시 어떡하죠? 검사를 받아야 되나요? 검사를 갖다가 아기는 받지 않아도 됩니다. 근데 네. 중요한 게 뭐는 이게 우리가 감염이 수평 감염이 있고 수직 감염이라는 게 네. 있어요. 네네. 수평 감염이 뭐냐? 그 군대에서 집단 한꺼번에 걸리는 거. 네. 그러니까 이거는 집단 감염 걸리지가 않고요. 네. 특히 어머니가 있을 때 애들한테 가는 경우가 더 많아요. 아까 좀 네, 밀착하기 네. 때문에 아. 아버지보다 형제 간에도 올 수가 있고. 네. 근데 균이 다 발견됐다 그래서 치료 받는 게 아니라 네, 아까 네. 얘기했지만은 만성 위염이 있거나 뭐 희비장 갱연이나 위궤양이 있거나 위암 가족이 있거나 위암 수술을 받거나 네. 이럴 경우에만 주치의와 상의해서 받는 거지 모든 사람이 다 치료받을 필요는 아. 없습니다. 선생님 검사는 그럼 언제쯤부터 받기 시작할까요? 검사는요, 네. 우리가 집안에 위암 가족력 같은 경우가 없는 경우에는 우리가 한 30대나 20대 후반부터 하는 거고요. 위암 가족력이 있는 경우는 20대부터 왜? 예. 우리가 한 몇 년 전인가 그 레슬링 선수 있었어요. 젊은 사람. 22살인가 위암 걸려서 돌아가신 분이 있거든요. 제가 본 환자 중에서 제일 젊은 사람이 21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가족력이 있는 경우에는 20대부터 미리 받는 게 좋습니다. 네. 만약에 마지막. 선생님 예, 예. 만약에 위암 가족력이 있다면 예. 어린아이도
어린아이라도 미리 받아야 될까요? 그러니까 10대 중부터. 네. 10대 그 10대부터요? 균이 있으면 그게 오래되면 안 좋기 때문에. 네네네. 자, 이제 링이라고 쓰여져 있는 마지막 상자를 이번에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열어주시죠. 뭘까요? 뭔가요? 유산균 음료인데? 유산균 음료네요. 네. 자, 무슨 내용인지 역시 영상 퀴즈 함께 하시죠. 자, 이거 뭐죠? 술자리? 아, 술자리. 이거 확실하네요. 아, 이 술잔을 술잔을 한 잔으로 돌렸다면 이렇게 돌려 마시는 거죠. 감염이 된다? 이거는 뭐 제가 이 경우 아니겠습니까? 맞아요. 김영 씨를 좀 믿고 확실하네, 오를 한번 100%. 들어보도록 그렇죠. 하겠습니다. 아까 네, 얘기했지만 이게 100%. 우리나라에 제일 문제는 게 술잔 돌리는 그러니까 문화거든요. 이게 없어져야 되는데 네. 이것도 안 하면은 어르신들이 주시는데 안 받기도 뭐하고. 네. 제가 그래서 저희 저번에 김용 씨랑 먹을 때 술잔 내가 따로 먹었어요. 네. 김용 씨 균 있을까봐 걱정돼가지고. 잘하셨네. 중요한 게 작년에 뭐냐. 송년회 할 때 헬리콥- 어쩐지 술잔을 따로 받으시더라고요. 헬리코박터균만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네네. 술잔 돌리게 되면 A형 간염이나 B형 같은 거가 예. 바로 우리가 수인성이기 때문에 네. 다른 병도 올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그래요. 지부지처라고 그래요. 지부지쳐요? 자기가 부어서 자기가 먹는다. 아, 좀 예. 정은 없어 보이지만. 그렇죠. 네, 건강을 위해서. 근데 술잔만 안 돌리면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이승현 선생님이 정말 건강하시고요. 네네. 정도 없으시고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그런데 이 헬리코박터 감염자가 유난히 많다고 하는데 네, 네. 그 원인을 뭐라고 보시나요? 예, 지금까지 나왔던 것들이 전부 다 이제 원인인데요. 네. 그렇죠. 이 중에서도 가장 큰 거는 어렸을 때, 네. 10대 네. 이전에 이제 어머니들이 아기들한테 씹어서 이렇게 넘겨주는 아, 그게 감염되는 확률이 가장 높다라고 제가 그러네. 봅니다. 음. 예. 그렇군요. 그러니까 예. 참 지금 주변에- 나오고 있네요. 네네. 감염률이 남자는 67%고 여자는 와. 62%, 전체가 65%. 그러니까 남자가 여자보다 조금 더 많이 감염이 되네요. 그리고 연령대는 60세 이상이 68%, 거의 70% 육박하네요. 그러니까 나이가 드실수록 헬리코박터균에 감염될 확률이 좀 높다 생각하시고 예. 검사를 좀 받아보시는 게 좋을 네네. 것 같습니다. 그 검사 과목도 제가 소개해드린 대로 그렇게 복잡하지 않으니까 가서 네. 한번 받아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네. 자, 자. 이제 다음으로 또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혹시 이 아까 말씀하셨지만 헬리코박터균이 위암도 아까 유발할 네. 수 있다라고 했는데 더불어서 대장암도 또 네. 유발을 할 수가 있다는 예. 충격적인 얘기가 있더라고요. 이거 굉장히 예. 재미있는 얘기인데 네. 이게 대장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위는 여기에서 내려오는데 네. 그 삼성 서울병원 소화기 내과에서 검사를 해봤어요. 2002년부터 2010년까지 해봤더니 30세 이상의 성인 남성 8,900명을 했더니 네. 헬리코박터균과 대장 용종 사이 어떤 네. 관계가 있나 봤더니 음. 헬리코박터균이 있는 사람들이 그 대장암이 될 가능성이 있는 진행성 선종을 갖다가 나타날 경우에 일반 사람으로 무려 1.9배가 높아요. 어. 왜 그러나 했더니 헬리코박터균이 위 속에 가스테리아 물질을 발견하는데 네네. 이 물질이 대장 용에서 점막을 갖다가 자극해서 네. 용종을 만드는 거 하나 있고요. 헬리코박터균도 잠까지 가거든요. 대장에 있는 좋은 균을 죽이고 나쁜 균이 올라가다 보니까 바로 대장암이나 용종을 만드는 게 더 많이 올라간다고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 헬리코박터균이 혹시 또 다른 병도 일으키나요? 오, 저기 생각보다 준비가 많아요. 네. 한번 볼까요? 이거 딱 보면 첫 번째 예. 바로 이게 빈혈이 생길 수가 있대요. 그래요? 헬리코박터균이 있게 되면은 이건 미국에서 검사를 했는데 네. 그 2007년부터 네. 그 헬리코박터 치료군 가이드에 네. 철분 빈혈이 있는 사람이 헬리코박터균이 있으면 흡수되는 것을 억제하기 때문에 빈혈이 잘 생긴다. 음. 또 한 가지 뭐냐? 바로 헬리코박터균이 있으면요, 걔가 네. 염증 물질을 만들거든요. 네. 아. 염증 물질이 피를 통해서 보면 쫙 번져서 어디 가느냐? 네. 혈관으로 가게 되면 혈관을 막게 해서 아. 죽상경화증, 동맥경화증을 일으키기 때문에 심혈관 질환이나 뇌혈관 질환, 좀 심장마비라든지 뇌졸중, 뇌경색이 올 수가 있고요. 네. 또 한 가지 뭐냐? 저신장인가요? 아이들한테는 염증 네. 매개 물질이 성장 호르몬 기능을 아. 약화시키기 때문에 키가 작아지는데 얼마큼 차이가 있나 통계를 봤더니요. 네. 우리가 그 100명 중에서 네. 네. 키가 작은 25명은 헬리코박터 감염된 게 25.8%. 네. 키가 큰 75명은 8.3%밖에 안 되기 때문에 무려 4분의 1이나 차이가 네. 있습니다. 예, 그러네요. 예. 자, 듣고 보니까 헬리코박터균 정말 무섭기도 하고 특히 위험군에 속해 있다는 진단을 받은 제 입장에서는 굉장히 걱정도 되고 이런 그 생각이 얘기했죠. 드는데, 근데 예. 한 가지 중요한 게
헬리코박터균이 있으면요. 예. 남성 정자를 공격해서 불임도 될 수가 있고요. 다행이다 나는. 그 걱정은 안 하셔도 그러니까 선우 이제 씨는- 곧 쌍둥이가 나오니까 얼마나 다행인가 이런 생각도 들고요. 자, 그런데 안 좋은 얘기들만 계속 하니까 네, 네. 헬리코박터균이 무조건 없애야 되나? 음. 조금은 좋은 부분이 있지 않을까? 이런 좀 위안을 좀 받고 싶어요, 송 원장님. 네. 재밌는 연구 결과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네. 우리나라 그 성인 남성을 한 15,000명 정도 조사를 해보니까 40대 이전에 성인 남성들 중에서 헬리코박터균이 있는 분들이 천식에 걸릴 확률이 50%가 적다고 합니다. 아, 그래요? 네. 아, 그래서 내가 천식이었구나. 그리고 어린아이들, 그러니까 외국 연구에서 보면은 네. 어린아이들 같은 경우는 아토피를 걸릴 확률이 헬리코박터균이 있는 아이들이 네. 좀 적다고 합니다. 아, 조금 낫다. 그러니까 천식이나 아토피 같은 거는 이제 면역 기관이 면역 체계가 네. 너무 과도하게 네. 활발하게 이렇게 일어나 가지고서는 나타나는 질환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음. 헬리코박터균이 안쪽에 있으면은 약간 억제를 해줘요. 여기랑 이제 싸우기 때문에 다른 쪽으로 이제 기관지나 피부 쪽으로 과도하게 갈 면역 체계들이 좀 분산이 돼서 좀 나아진다라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재밌는 논리가 있는데 네. 네네. 헬리코박터균이 없는 사람은 아까 암은 여기 많이 생기거든요. 우리가 네. 이쪽에 생기는 암은 헬리코박터균이 있는 사람이 덜 생겨요. 아, 위쪽. 예. 이게 위쪽. 예, 덜 생겨 암이.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영유서 식도염이라고 식도로 확 올라가서 예. 여기 막 쓰리가 아픈 거 예. 있어요. 헬리코박터균이 있는 사람 이런 사람 덜 생긴다는 논문도 나와 있습니다. 위가 그러니까 올라갈 때 식도가 예, 덜 쓰리다. 식도염이 덜 생긴다. 어쩐지네. 술 마시고 토할 때 덜 쓰리더라고. 네, 아, 그렇다면 원인이 네, 있었네. 송 원장님 이 네. 헬리코박터균을 한의학적으로 치료하는 방법도 있을까요? 예, 이게 한의학적으로는 헬리코박터균을 다 멸균하고 재균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네. 치료의 방법을 위 자체가 튼튼하고 자신의 면역력을 키울 수 있는 쪽으로 치료의 목표를 잡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위 같은 경우는 이제 한의학에서 봤을 때 한의학은 크게 선천지기, 후천지기 이렇게 크게 두 텀으로 나누는데 선천지기는 태어날 때부터 건강하게 태어난 친구들, 네. 강호동 같은 분들. 예. 두 번째 후천지기는 잘 먹고 어머니가 잘 따뜻하게 해주고 좋은 음식 많이 줘서 튼튼하게 되는 그런 기운을 얘기하는 건데 위가 그 후천지기를 관장하는 기관입니다. 그래서 이 위가 약해지게 되면은 헬리코박터균이 똑같이 있을 때 약하신 분들은 위염이나 위궤양이나 위암이 좀 더 빨리 올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이 위 자체가 그 균과 싸워서 이길 수 있고 튼튼하게 만들어줘요. 그렇죠. 뭐 위염이나 위궤양이 걸리지 않도록 그렇게 해서 약을 써가지고서는 단단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식으로 치료를 합니다. 그렇군요. 네, 저희가 아까 상자를 열었었는데 예. 유산균 음료 보셨을 텐데요. 이 네. 유산균 음료가 헬리코박터균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하는데 이게 사실인가요? 그래서 많이들 마시잖아요. 네, 많이 드시죠. 네. 하지만은 우리가 의학적으로 볼 때는 약간의 도움이 될 수는 약간. 있지만은 제균 치료는 별로 도움이 안 되기 때문에 예, 우리가 예. 제균 치료는 우리가 항생제 치료를 꼭 받아야지만 네. 1주나 2주를 먹게 되면요. 80%에서 90%가 제균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나머지는 뭐냐? 얘도 똑같이 딴 거랑 마찬가지로 항생제 내성 있는 균이 있어요. 네. 이럴 경우에는 제균이 잘 안 되기 때문에 골치가 좀 아픕니다. 네. 자, 그러면은 이제 저희가 지금까지 우리 건강을 위협하는 헬리코박터균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네. 이제부터는요. 건강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특히 이제 먹을거리 중요하죠. 어떤 걸 먹어야지 네네. 좋을까 이게 가장 중요한 부분일 것 같아요. 자, 은쟁반을 또 오늘 준비하셨는데 네. 뭔지 좀 공개해 주시죠. 자, 감초와 감초와 마늘. 마늘. 나 마늘 너무 좋아하는데. 네, 이게 헬리코박터균과 어떤 관계가 네. 있나요? 예, 마늘 같은 경우는 세계 10대 장수식품으로도 꼽혔죠. 네. 마늘은 생으로 먹든 아니면 추출물을 먹든 먹었을 때 위장 질환에 대해서 좀 개선을 시켜주고 또 직접적으로 헬리코박터균이 줄어드는 연구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네. 그리고 감초 같은 경우는 거의 대부분의 이제 한약에 다 들어가는 들어가죠. 약방의 감초인데요. 네. 이 감초에서 리코A라는 성분이 있어요. 네. 이 리코A라는 성분을 추출을 해가지고 생쥐한테 주사를 해봤더니 했더니? 네. 헬리코박터균이 많이 사라졌습니다. 오. 그래서 실질적으로 두 식품은 헬리코박터균을 멸할 수 있는 기능을 갖고 있기 때문에 도움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선생님. 마늘 그렇다고 해서 많이 먹으면 안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요. 쓰리죠. 마늘은 하루에 몇 개쯤, 몇 쪽쯤 먹고요. 그냥 네. 식품으로 드시는 게 좋을 것 식품으로. 같아요. 그러니까 요리 이렇게 해줘가지고서는 네. 좀 그냥 밥 먹을 때 반찬 정도로 네. 드실 수 있는 정도, 그 정도가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이게 마늘이 굉장히 맵잖아요. 그러니까 네. 알리신이가 뭐 페니실- 성분 있잖아요. 네, 근데 그죠? 페니실린보다 이게 항균작용이 10배가 넘어요. 최대 100배까지 되는데 네. 이게 왜 문제냐? 너무 마늘 갖다 생걸 많이 먹게 되면 반대로 위에 자기가 네, 가지고 맞아요. 위가 구워서 더 먹으면 나빠집니다. 네. 그래서 마늘을 먹을 때는 매운맛이 약간 있어야 되기 때문에 네. 살짝 데쳐가지고 매운맛이 없어지는 정도로 네. 그래도 한 3쪽에서 5 정도 먹으면 되고요. 네. 또 한 가지 좋은 게 뭐냐면
연구에 논문에 남아 있는 건데 그 브로콜리 있죠. 네, 네. 따글따글따글. 네, 네, 네. 그 브로콜리가 바로 위암의 헬리코박터를 갖다 억제하면서 그다음에 그 유방암이라든지 대장암을 억제하기 때문에 네. 브로콜리도 굉장히 좋습니다. 그러면 선생님 저같이 주위에 해당하는 사람은 약물을 먹어야 될까요? 아니면 감초나 마늘 같은 음식을 많이 섭취? 이게 좋죠. 감초, 그럼요. 마늘, 네. 브로콜리를 먹는 게 자연 중요하고 치료하시는 그다음에 게 중요한 게 뭐냐? 네. 암 생기는 게 꼭 헬리코박터만 생기는 게 아니에요. 네. 나머지 원인이 또 뭐냐? 유전기도 있지만은 예. 탄 고기, 탄 생선, 짠 음식을 먹으면 안 됩니다. 네. 저 감초 같은 경우는 어떻게 먹어야 될까요? 이제 어르신들 뭐 식사하고 나면은 뭐 하나씩 그냥 씹으시는데 달여서- 감초 네, 씹어요? 달여서 드시면 돼요. 네. 달여서. 달여서. 달여서 그냥 차처럼 이렇게 네. 해서 드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냥 감초만 먹는 것보다요. 감초는 다른 약재 있잖아요. 네, 둥글레나 네, 네. 계피나 여러 생강이나 이런 네. 거에 약간씩 같이 넣어서 해가지고서는 드시면 돼요. 하면은, 감초는 네. 어차피 모든 약성을 중하게 해주거든요. 이게 전부 다 안쪽으로 네. 이게 다 네, 네. 보담아 줄 수 있는 네. 그런 약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른 것들이랑 같이 해가지고는 달여서 드셔도 괜찮습니다. 참 좋은 얘기였어요. 계피 얘기했었잖아요. 네. 이번에 신문에 발표가 났어요. 예. 네. 탄고기, 탄생선 먹을 때는 위암이 잘 걸리는데 그걸 없애주는 게 지금 브로콜리, 양배추, 그다음에 마늘, 양파, 계피를 같이 먹으면 위암이 잘 안 걸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자, 이제 아까 그 송 원장님께서 위를 좀 튼튼하게 해주는 게 중요하다고 했는데 네. 그렇다면 위를 튼튼하게 해줄 수 있는 지압법 지압법. 네, 중요할 것 같아요. 네. 제가 알려주시죠. 또 오늘 혈자리 두 가지를 음. 또 준비를 해왔습니다. 네. 하나는 이제 손에 있는 거고 하나는 다리 쪽에 있는 발목에 건데 있네요. 우선 오늘, 네. 오늘은 현욱 씨가 하셔야 되는 거 왜요? 아니에요? 헬리코박터균이 약간- 세게 나왔거든요. 네, 그러니까 뭐 저는 그냥 뭐 그러려니 하겠습니다. 우선은 제가 네. 나중에 네. 해드릴게요. 알려주세요. 네. 예. 손이에요. 앉아서. 아니요, 네. 쓰세요. 이렇게 손 보시면은 이렇게 주먹을 한번 져보실게요. 네. 주먹을 좀 꽉 쥔 다음에 네. 안쪽으로 이렇게 꾹 힘을 주면서 한번 살짝만 해보시면 여기 이렇게 힘줄이 두 개가 이렇게 나오죠. 네. 이쪽에 안쪽에 네. 여기서 한 4에서 5cm 정도, 한 두 마디 정도 되는 요 구멍이 있어요. 네, 네. 네, 네. 여기가 이제 내관이라는 혈자리거든요. 네. 여기가 스트레스를 받거나 아니면 긴장하거나 할 때도 좋고 위쪽 질환에 네. 기본적으로 아. 좋은 혈자리예요. 그래서 소화에도 좋아요? 그렇습니다. 네. 딸꾹질 심해지고 그럴 때도 어. 구토할 것 같거나 그럴 어. 때도 눌러주면 좋거든요. 네. 그래서 여기를 한 10초간 5번 정도 꾹 누를 때는 힘 안 주셔도 돼요. 네, 손을 피고요. 네. 그냥 힘 빼시고 네. 이렇게 꾹 눌러주시면 됩니다. 네. 아, 이거 찾을 때만 이렇게 하는 거구나. 예, 네, 찾을 네. 때문에 아. 그 위치를 찾기 힘을 위해서 주고 있으면 이게 예. 혈관이 도드라지니까 네. 힘을 누를 때 주고 예. 혈관을 찾은 다음에 혈관이 아닌 혈자리를 찾고 찾은 여기 다음에 힘줄 두 개 사이에 네. 구멍 들어간 부분을 찾고 그다음에 이 부분을 10초 정도 꾹 눌러주시는 걸 한 5회 정도 네. 반복해 주시면 되고요. 두 번째 혈자리는 삼음교라는 혈자리예요. 예. 삼음교는 많이들 이제 여성의 질환에 아주 요한 네. 혈자리라고 알고 계시는데 네. 어. 요 발목에 네. 이 복숭아뼈 안쪽 복숭아뼈가 있어요. 예. 경내과라고 하는데 이 복숭아뼈에서 손을 이렇게 그냥 하나 포개면 아, 손 네 개, 예, 네 그냥 마디. 포개했을 때 예. 요 뼈에 닿는 네. 요 부분이 아, 있거든요. 거기 아픕니다. 아프죠? 네. 누르면 아픈 이 예, 부분이 예. 삼음교라는 혈자리예요. 아. 삼음교라는 혈자리인데 이 혈자리는 보비토 즉 역시 위쪽에 기운을 네. 제대로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혈자리인데 여성분들한테 좋아요. 네, 이쪽이 여성분들한테 좋기 때문에 선생님 화면에서는 다리 안쪽입니다. 바깥편이었는데 안쪽이에요. 예, 안쪽입니까? 안쪽이에요. 네. 안쪽 이렇게 누르시면 됩니다. 저번에도 들은 것 같아요. 삼은교 저번에. 네. 아. 근데 삼음교 같은 경우는 임신하신 분들은 네. 네. 세게 누르시면 안 됩니다. 아, 그걸 예. 또 주의를 해야겠군요. 자, 이렇게 위를 보호할 수 있는 네, 네. 두 개의 혈자리 지압법까지 저희가 살펴봤습니다. 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치유비책 한 말씀 해주시죠. 네. 네. 정은 없지만 네. 따로 떠먹읍시다. 아, 예. 네. 우리 저 송 원장님은요. 키스할 땐 확인하고 키스합시다. 아, 역시 젊은 사람은 네. 예, 좋은 얘기를 해주네요. 본인과 상관된 얘기를 해주네요. 예. 네, 네. 자, 오늘도 여기까지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이게 이제 5, 60% 흔하다 보니까 네, 아, 네. 흔하니까 뭐 누구나 가질 수 있으니까 이렇게 생각하고 좀 안심하시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질병의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니까 저부터도 오늘부터 네. 신경을 쓸 테니까 여러분들도 혹시 내가 헬리코박터균이 있나 확인해 보시고 있는 분들은 건강을 좀 더 챙기시는 게 네, 좋을 것 네. 같습니다. 자, 오늘 세 분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